반도체 클러스터의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확 뛰었다가 멈추거나 어떤 조금 악재가 생기면 좀 떨어지거나 6단지 같은 경우에는 40평대에는 안 되더라고요. 한 5, 6천 이 정도 선에서 매수가 가능한.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며칠 전부터 이 산속의 외진 아파트가 사람들의 관심을 엄청나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돌려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바로 용인입니다. 용인의 산속 외진 아파트, 바로 이편의 세상 용인 한숲시티 5단지인데요. 여기 이틀 전에 제가 화면을 캡처한 것인데요. 5,000명 넘게 이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기는 교통도, 인프라도 매우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바로 이거죠. 바로 이틀 전 3월 15일 날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확정짓는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많은 지역들 이제 수도권 외의 지방 도시들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사실상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고요. 딱 이슈가 됐던 곳 하나가 바로 이 한 모 기업 삼성이죠. 삼성에서 300조 원의 자금을 들여서 민간 투자를 받아서 육성하겠다는 그곳, 수도권에 어디가 될 것이다 라던 그곳이 어딘가 했더니 바로 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제가 정확한 위치를 오늘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수, 투자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내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제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세계 최대 규모로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에요. 삼성에서 최대 300조 원의 그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고 면적이 710만 제곱미터인데요. 215만 평 정도 됩니다. 14만 7천 평 정도 되는데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평택공장 반도체 그 캠퍼스 보시면 거기가 바이든 대통령부터 트럼프 대통령까지 대통령들이나 해외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곳에 먼저 가서 보고 감탄을 맞이하는 바로 그곳 평택공장에 무려 2.4배 규모에 달합니다. 이 규모가. 그리고 기존 삼성전자 용인 캠퍼스, 용인 기흥 캠퍼스, 그리고 화성, 평택 캠퍼스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무려 20%나 더 큰 규모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면에서도 압도적이고요. 그 내용도 보시면 세계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해서 2042년까지 앞으로는 20년이죠. 20년간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 라인을 5개를 건설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국내외 소부장 기업, 소재 부품 장비를 얘기하죠 보통. 그래서 소부장 기업 그리고 팹리스 반도체 그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팹리스 등 최대 한 150개의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흥 여기 있죠. 이게 이제 그 발표 PT 자료 그 생방송으로 발표됐던 내용이에요. 기흥 그리고 화성, 평택 그리고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까지 해서 요 반도체 생산 라인과 연결해서 그리고 다른 소부장 기업이라든가 팹리스 그 벨레인 판교까지를 연계한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완성시키겠다 이게 계획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반도체의 어떤 시장이 좋지 않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재용 회장의 승부수를 또 한번 띄우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선대 회장들의 어떤 업적을 이어서 이제 본인의 색깔을 확실히 다지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포부 그리고 어떤 도전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지역들 이제 한번 볼게요. 지도를 우리가 이제 좋다라고 요즘 많이 생각하시는 서울이 아닌 지역임에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이제 예를 들면 판교, 그죠?
분당구에 있는 판교, 그리고 내려오면 광교, 그리고 광교랑 또 맞닿아 있는 용인, 수지, 그리고 뭐 기흥구 이런 지역들과, 그리고 또 아래를 내려오면 수원, 영통, 뭐 영통이 이제 그 광교지만 어쨌든 영통 아래쪽으로 해서 마음포라든가 이런 지역들, 그리고 동탄, 더 내려오면 평택까지. 이 지역들이 모두 어떤 지역들이냐면 바로 이 기업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삼성, LG,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그런 첨단 산업들을 만들어내는 산단들이랑 그런 것들이 다 이 대기업들이 상주해 있는 그런 일자리랑 연계된 곳이거든요. 이곳들은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 생방송 시간에 한번 이제 또 내용을 언급하겠지만 향후의 미래에 또 굉장히 탄탄한 입지 가치를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과 연계된 도시들은 힘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량 부담을 안고 지금 화성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시세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여기 이번에 발표된 그 용인 같은 경우 용인의 이 처인구거든요. 용인에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은 수지구, 그리고 기흥구죠. 수지구랑 기흥구는 이 경부라인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그 일자리랑 연계되는 어떤 입지, 교통 여건도 우수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여기를 떠나서 이렇게 넘어오면 이 처인구 같은 경우는 구도 굉장히 넓습니다. 처인구를 이렇게 제가 지도로 표시해 봤는데요. 지금 이제 수지 그리고 기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땅을 자랑을 하죠. 그런데 그 지금 이번에 발표된 곳은 요 남사읍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이쪽에 용인한숲시티가 위치해 있습니다. 용인한숲시티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녹지 여건은 우수해요. 우수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갖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교통 여건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도 불편합니다. 여기 아파트들은 2013년도에 18년도에 다 입주한 아파트들이라서 그리고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든 조성된 아파트들이니까 아파트는 너무 살기 좋아요. 집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집 밖을 나서면 딱히 갈 곳이 많지 않은 어떤 그런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 이런 것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고 교통 여건도 지하철, 전철 이런 노선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산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실 분들에게는 매력이 있는 아파트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시세가 좀 저렴했던 상황이었고요. 자, 재밌는 거 보시면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지금 시간이 제가 11시가 넘었거든요, 밤에. 근데 1900명이 이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중에서는 이 5단지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단지 규모도 제일 크고, 이제 여기 앞에 공원도 물빛공원 있고 이래서 쾌적하고, 그리고 유치원도 단지 내에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격에 영향을 어떤 인기를 이제 좀 더 끌어오는 것인 것 같고 한번 여기가 주목받으니까 5단지가 가장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요. 같이 단지들 주변의 단지들도 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가 시세가 많이 오를 때는요. 5억 한 3천, 5억 한 초반까지 가격이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거래가 이제 너무 많이 빠지고 나서 거래가 조금씩 터지기 시작했는데 3억 중반, 3억 초반까지도 가격이 내려왔었거든요. 3억 3천, 3억 4천 이렇게 가격이 내려왔었으니까요. 그랬던 아파트가 지금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있고요. 지역을 보셔도 지금 보시면 이제 고덕 자이 센트로나 여기 이런 아파트들은 사실 입주를 안 한 분양한 아파트니까 좀 그런데 입주가 된 아파트 중에서는 최고의 지금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평택과 연수 여기는 지금 신축 아파트 분양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이고 그 다음 지역이 처인구 남사읍을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제 이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이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상 남사읍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확한 지역이 어딘지 궁금하실 거예요. 어딜까? 남사읍에 조성되는 거 맞아? 그래서 제가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힌트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발표됐거든요.
3월 20일부터 그 3년 뒤까지 2026년 3월 1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가 묶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남서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동읍도 들어가요. 여기는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및 그 인근 지역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두 개 지역에 어디 같이 겹쳐져 있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힌트는 여기서 그 발표한 자료에 보면 위치랑 구역 지정도가 이렇게 오픈이 됐습니다. 대략 원을 여기에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뭐 그 지금 완창산업단지랑 그다음에 용인 테크노밸리랑 그 사이 이렇게 원이 그걸 중심으로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큰 원이 또 그려져 있는데 뭔가 이 안에 들어가는 위치인 건 맞아요. 어딘지는 보여주지 않지만 그럼 이 어디쯤이겠구나 생각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힌트는 그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제가 땄어요. 따서 어디쯤일까 찾아봤더니 자, 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된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 봅니다. 굉장히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바로 이 자리가 이번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거를 이제 제가 좀 그 지도를 좀 넓혀서 보여드리면 용인 한수시티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자리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로 이제 새롭게 지정되는 최대 규모로 지정되는 곳이고 테크노밸리가 여기 있고 완창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동탄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사실 이 처인구 같은 경우는 너무 땅이 크다 보니까 요 입지 정도가 그나마 지금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은 자리고요. 과거에도 좀 관심을 받던 땅이기는 한데 이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산단이 여기 산업단지 반도체 클러스터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위치는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여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해야겠죠. 과연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부동산 시장의 호재일까? 네, 호재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반도체 단지들이 들어가는 곳, 가장 이제 꼽아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평택이 되겠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도 지속적으로 엄청 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인구가 그러니까 그냥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채우는 인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 인구가 이제 나올 때쯤에는 상주하는 그 인구들이 또 그 인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인력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사무직 화이트 칼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또 그만큼의 인력을 채워요. 그리고 또 그 뭐랄까요, 시설 장비 같은 걸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그 어떤 그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장되는 상황이고, 그럼 평택의 도시가 아주 몇십만에서 지금 벌써 50만을 넘어서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확장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기는 더 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온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여기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지는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거기에 따른 지금 어떤 주택 가격도 어떤 지금처럼 이렇게 딱 호재가 딱 터지고 재료가 오픈됐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많이 가격이 일시에 좀 단기에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는 어떤 교통 인프라도 부족해, 교통 여건도 좋지 않고 어떤 생활 환경, 편의시설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전세 가격이 아주 크게 올라가는 게 좀 어려운 단점이 있겠고요. 그런 어떤 호재가 계속 힘을 발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속도가 20년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막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또 분위기 막 좋았다가 좀 멈춰 있는 것 같고 이러면은 아파트 가격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확 뛰었다가 멈추거나 어떤 조금 악재가 생기면 좀 떨어지거나 계단식 내지는 이렇게 찌긋찌긋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조금 내리고 오르고 조금 내리고 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괜찮다라고, 이건 조금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그 반도체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된다.
출퇴근이 필요한 분이다. 그리고 어떤 교육에 대한 엄청난 욕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우수한 어떤 그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그런 욕심은 없다. 이런 분들이라면 괜찮은 선택이고, 또 좋은 공기,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데 장기적으로 집값도 올랐으면 좋겠다. 괜찮습니다. 다만 투자만을 위한 갭으로 매수를 하고 일정 기간 내가 차익을 봐야지. 저거 된다고 하니까 몇 년 뒤에 가격 많이 오를 거야.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르고 내리고의 부침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딱 좋은 가격에 매도하겠다, 이러한 어떤 전략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주의하실 점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20일부터 해서 3년간 묶이게 되고요. 지금 두 개 지역, 남사업과 이동이 묶이게 되는데, 면적은 이렇습니다.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돼요. 이거는 토지 면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파트 등기부등본, 그러니까 주택 등기부등본 보시면 이 건물 면적이 있고 토지 면적이 있죠. 토지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다 적용되는 것인데 모두 동일한 건 아닙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 재건축은 또 6제곱미터도 있고요. 어딘 또 18제곱미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기준을 토대로 해서 10%부터 300%까지인가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 용인의 내용은 60제곱미터 초과, 요거만 안 되는 걸로 지금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면적 넘어가는 어떤 아파트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한숲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 그 5단지, 제일 인기 많은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평형이 다 거래가 가능합니다. 제가 42평 면적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 그 60제곱미터 안 넘어가더라고요. 59점 몇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확인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가장 이제 확실한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세대별로 떼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C리얼이라는 그 국가에서 하는 부동산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소를 검색하시고 들어가서 그 단지의 동과 호수를 입력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토지 면적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이제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법이고,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그건 이제 가장 딱 그 단지에 대한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이 제일 편하실 거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일단 모든 2, 3, 4, 5, 6단지를 다 확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5단지는 일단 전체적인 세대가 다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34평, 작은 평수부터 34평이 이제 가장 많은 평수고, 37, 뭐 36평도 있고 42평까지 있는데 요 면적까지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다 체크는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받긴 받지만 제가 왜냐면 이게 모든 그 평수가 동일한 토지 면적이 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층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이 적게 들어가 있고, 또 중간층은 노예층은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대를 입력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매수하려는 집, 매수하려는 면적의 그 층, 호실까지 정확히 입력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제가 확인했던 바로는 어쨌든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6단지 같은 경우에는 40평대에는 안 되더라고요. 다 60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토지 면적 기준 60제곱미터 초과돼서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실입주는 괜찮아요. 실입주는 매수가 괜찮지만 실입주가 아닌 전세를 끼고 사는 거 안 된다는 거고요. 그 실입주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뭐 집이 다주택자면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깐깐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좀 매수가 실입주가 아니라면 좀 쉽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평수는 어렵고 6단지 같은 경우는 작은 평수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 3, 4단지는 제가 체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개별적으로 다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정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별로, 층수별로 다 토지 면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그걸 보시고 하셔야 된다. 또 하나는
인근 단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꼭 고집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한숲시티가 있고 아까 여기 구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아래쪽으로 이동읍 쪽에 보면 송정리라고 있습니다. 송정리에도 이동읍의 손정리도 지금 아파트가 2010년도에 지었으니까 아주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빠져서 뭐 2억 중반 이렇게 선에 물건들이 있으니까요. 거래가 됐었고 이렇다 보니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될 것이고 전세 가격이 그래도 한 뭐 1억 중후반 이렇게 1억 후반 정도까지는 나올 2억까지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뭐 2억 2천까지도 거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2억 정도를 생각한다고 해도 한 5, 6천 이 정도 선에서 매수가 가능한 매수 가격 대비 그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뭐 만약에 그 면적이 기준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갭으로도 매수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 꼭 사실은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쪽 지역에 관심이 있고 자금을 좀 적은 자금으로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한번 이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테크노밸리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그 위쪽으로 보시면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런 아파트들이 있고요. 좀 가격이 좋고 여기 또 생골 마을이라고 해서 여기도 세대수가 800세대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는 연식은 좀 더 됐지만 매매가랑 전세가 갭이 또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까지도 돌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호재가 딱 터진 직후라서 아마 그 한시티는 당분간 호가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쉽지 않다고 볼 때 이런 주변에 사실상은 여기 송정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 접하고 있는 자리나 다름없어서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얘가 더 단지의 어떤 뭐 파워나 이런 건 좀 약하지만 그 실제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아파트라고 봐요. 그래서 꼭 저기만 볼 필요는 없다. 당연히 한숲시티가 가장 쾌적하고 신축이고 대단지니까 좋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주변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금방 20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용인 한숲시티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됐는지와 그리고 이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어떤 위치인지와 그리고 그에 따른 매수에 대한 약간의 팁까지 곁들여 봤습니다. 제가 아마 다음 생방송 시간에는요, 라이브 시간에는 이 일자리에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이 용인이 아니라도 좀 더 넓혀서 얘기를 좀 풀어가 볼 생각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SVB 사태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것이 시장에는 좀 오히려 긍정적 효과로 계속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금리는 이제 동결이 되는 수준으로 갈 것 같다. 물론 파월 의장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주 높은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더라도 많이 오르기 어렵고 동결의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코픽스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시장 금리 자체가 굉장히 좀 점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는 늘고 있고 월세는 줄고 있고 이런 것들 두루두루 살폈을 때 지금 매수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은 빨리 결정하셔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지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참으시라, 조금만 더 인내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들의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